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책 읽어주는 36.5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인간의 허영과 운명의 짓궂은 장난을 날카롭게 그려낸 거장, 기드 모파상의 명작 목걸이입니다. 기드 모파상은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가로 단편 소설의 왕이라 불립니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로 인간의 이면을 가감없이 보여주는데 탁월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는 보불 전쟁을 배경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비판한 비계의 덩어리, 그리고 한 남자의 야망과 타락을 그린 장편소설 베라미 등이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목걸이는 그의 수많은 단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구성과 강렬한 반전을 가진 작품으로 손꼽히며 오늘날까지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인생의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기드 모파상, 목걸이. 그녀는 마치 운명의 실수로 가난한 서기 집안에 태어난 여인 같았습니다. 마틸드 루아젤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없는 현실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벽지와 낡은 의자, 그리고 초라한 옷감들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화려한 삶을 동경했습니다. 은 식기 위에 놓인 산의 진미, 보석으로 치장한 귀부인들, 그리고 자신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남자들,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유일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남편이 기쁜 표정으로 봉투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당신을 위해 아주 귀한 것을 가져왔어. 그것은 교육부 장관 저택에서 열리는 야회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틸드는 남편의 예상과 달리 초대장을 식탁 위에 내던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옷이 없는데 거길 어떻게 가요? 그 옷을 입고 가서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겠어요. 당황한 남편은 자신이 아껴둔 400프랑을 내놓았습니다. 사냥총을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내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새 드레스를 사라고 건넸습니다. 하지만 무도의 날이 다가올수록 마틸드는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드레스는 준비되었지만 목을 장식할 보석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보석 하나 없이 가느니 아예 안 가는 게 낫겠어요. 가난한 여자처럼 보일 거예요. 남편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외쳤습니다. 당신의 친구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가서 보석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보는 게 어때? 다음 날 마틸드는 보유한 친구인 포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보석함들을 내놓았습니다. 팔찌, 진주 목걸이, 금으로 된 십자가 등 수많은 보석이 있었지만 마틸드의 마음에 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 공단함 속에 놓인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틸드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 마틸드의 간절한 물음에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마틸드는 보물을 품에 안듯 목걸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무도의 날이 되었습니다. 루아젤 부인은 그곳에서 가장 돋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눈부셨으며 기쁨에 넘쳐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장관마저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마틸드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거둔 승리의 영광 속에서 모든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환희에 빠졌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무도회는 끝이 났습니다. 마틸드는 파티의 여운을 간직한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겉옷을 걸치려는 순간 그녀는 다시금 현실의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평범하고 투박한 외투가 화려한 무도회 드레스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한 형편을 다른 기부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마틸드는 잠들기 전 영광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어깨에 걸친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그녀의 모습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걸이가 없어요.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대답했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의 목걸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남편은 옷주머니와 외투자락, 구두 속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목걸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밤새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경찰서와 마차회사, 신문사에 사례금을 걸고 광고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희망 섞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사라진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찾아내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석상들을 이작듯 뒤진 끝에 그들은 팔레 누아얄의 한 가게에서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목걸이의 가격은 4만 프랑이었습니다. 보석상은 깎아준다 해도 3만 6천 프랑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기인 남편이 물려받은 유산은 고작 1만 8천 프랑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빚을 내야 했습니다. 그는 고리대금 업자들을 찾아다니며 파멸적인 조건으로 사형증에 서명했습니다. 남은 생애 전체를 담보로 잡힌 무시무시한 도박이었습니다. 마틸드는 새로 산 목걸이를 보석함에 넣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혹시라도 보석이 바뀐 것을 알아챌까봐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다행히 포레스티의 부인은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좀 더 일찍 돌려주지 그랬니? 나도 쓸 일이 있었을 텐데. 그날 이후 마틸드 루아젤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빚을 갚기 위해 소름 끼치는 가난의 삶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루아젤 부인은 무시무시한 빚을 갚기 위한 처절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난의 비참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녀를 내보내고 지붕 밑 작은 다락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마틸드는 생계를 위해 거친 집안일을 직접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분홍빛 손톱이 다 부르트도록 기름기 번들거리는 그릇을 닦고 빨래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쓰레기를 길가로 내다버리고 숨을 헐떡이며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시장통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장사꾼들과 다투고 모욕을 던지며 식료품을 샀습니다. 남편 역시 퇴근 후 밤 늦게까지 상인들의 장부를 정리하고 밤을 새워 서류를 베껴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모든 빚과 엄청난 이자까지 전부 갚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마틸드는 이제 완전히 늙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거칠고 억척스러운 가난한 집 아낙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치마는 비뚤어졌으며 붉게 거칠어진 손을 허리에 얹고 큰 소리로 말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남을 때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10년 전 그날 밤 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무도회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만약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하고 변화무쌍한 것이구나.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니 말이야. 어느 일요일 오후 마틸드는 한 주간의 고단함을 달래려 샹젤리제 거리를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아이를 데리고 걷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모습 그대로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한 포레스티의 부인이었습니다. 마틸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 모든 사실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녀는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잔느. 친구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신지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나야, 마틸드 루아제.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 가엾은 마틸드, 어쩌다 이렇게 변한 거니? 마틸드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에게 빌렸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그걸 다시 사서 돌려주느라 10년 동안 무척 고생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빚을 내야 했거든. 이제야 그 고통스러운 빚을 다 갚았단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 포레스티의 부인은 멈춰서서 친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목걸이를 대신하기 위해 새로 샀단 말이니? 그래, 넌 눈치채지 못했지. 그만큼 똑같은 것이었으니까. 마틸드는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포레스티의 부인은 깊은 충격을 받은 듯 떨리는 손으로 마틸드의 두 손등을 꼭 쥐며 소리쳤습니다. 오, 가엾은 마틸드, 어쩌면 좋니? 내 것은 가짜였어. 모조품이었다고. 그건 고작해야 500프롬밖에 안 되는 유리구슬이었단 말이야. 이상 모파상의 목걸이는 포레스티의 부인의 이 떨리는 고백을 끝으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내 것은 가짜였어. 고작 500프롬밖에 안 되는 모조품이었다고. 친구의 이 마지막 한마디는 마틸드가 견뎌온 1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직하게 진실을 말했더라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목걸이를 얻기 위해 우리 곁에 있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목걸이가 걸려 있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진실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36.5였습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